아빠입니다. 주말에는 영상을 쉬게 됐습니다. 일요일날 제가 그래도 그 전에 새벽에 오기 전에 일요일날 60K 돌파할 수도 있다고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자 저도 일단은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상대로 강달러 현상, 스테이블 코인 급등했고 유가는 당연히 오르고 있었고, 이란 전쟁 선포로 코인 시장이 한번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더 최악인 게 뭐냐면,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제가 모든 커뮤니티나 이런 개미들의 동향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이란이 지금 보복 계획이나 뭐 이제 전쟁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대로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이거 장난이었으면, 협정이 끝났으면.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100이면 100, 거의 풀시드가 진입이 되어 있어요. 시드머니를 모두 다 알트코인들에 다 물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단순히 지금 뉴스에 뜨는 것들로 희망을 계속 이제 희망의 로를 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시간 전에 보복 계획 철회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왔거든요. 새로운 공격 없어? 저 이거 22년도 FTX 급락할 때 그냥 이 상황만 다를 뿐이지,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FTT 코인을 FTX 거래소를 인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상황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만에 인수를 파기를 했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특정 지어가지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전쟁 하겠다고 하다가 뭐 수가 꼬여가지고 다시 전쟁을 다시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복했던 계획을 철회를 한 걸 또다시 철회를 할 수가 있다. 그때와 결이 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들어맞는 게, 지금 이 전쟁이 끝났으면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죠. 갑자기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일 텐데 전쟁을 철회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것 때문에 희망 고문을 가지고서 이 뉴스들을 누가 퍼다 나르는 건지 찾아서 보는 건지, 세력들이 그 부계정으로들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공격이 다시 한번 철회가 된다? 번복이 된다? 언제처럼요? 바이낸스 이 창펑자오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 회복했다가 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엄청 더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솔라나가 그때 당시 30달러에서 10달러까지 떨어지는 그 시작이기도 했어요. 2, 3일 만에. 코인 시장에서 똑같이 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60K에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그래서 번복 때문에 이렇게 반등들을 하고 있는데, 숏 청산, 숏 포지션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약간 미끼일 수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비트만 좀 견고하게 지켜준다 이런 느낌들이 강한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비트 차례가 오는 겁니다. 비트 차례가 왔을 때 알트코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 20%만 떨어져도 60K만 깨져도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30% 40% 그냥 작살이 납니다. 지금도 이미 시즌 1이 끝났어요. 이미 고점 대비 50%여서 반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완전히 시즌 1을 끝내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됐고 유가를 비싸게 팔아먹고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그나마 희망적인 건 홍콩의 ETF 승인인데, 이게 또다시 연기가 된다면 연기될 가능성도 열어두긴 해야 되거든요. 블룸버그가 또 이제 새벽에 가짜 뉴스 내가지고 코인 시장이 5% 정도가 급등락을 했어요. 블룸버그가. 근데 이 블룸버그가 이거 승인 될 거다, 승인 예정이라고 기사를 냈거든요. 이 총대를 본인들이 다 매는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가 이제
오늘 새벽에 가짜뉴스인지 또 기자가 또 잘못 내용을 인지하고 보도를 잘못했다고 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승인이 되더라도. 그리고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래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 1, 2주는 걸려요. 그리고 거래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기관들 자금들이 들어오면 시장에서들 매수들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블랙록 ETF처럼. 근데 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제 저녁부터 기관들이 세력들이 눈치를 빨리 챈 기관들이요. 오늘부터 이제 피델리티부터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탈출 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일부터 가능하거든요. 오늘 바로 빼버리면 바로 그냥 코인베이스에 입금해가지고 현금화할 수도 있어요. 그 시작이 누가 될지가 모르겠는데 그 시작을 먼저 끊어주면 어떻게 보면 자금들이 유출되는 거죠. 지금까지 샀던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현금화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현물 ETF에서 매수했던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평일부터 가능합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의 상황이 이제 이 보복 계획을 철회하다가 다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코인 시장, 자산 시장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바이낸스 창풍 자원은 거의 24시간, 48시간 만에 번복을 했거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이거 비트코인이요. 50K를 넘어서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그냥 완전히 최악이면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홍콩 메타나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일단 알트코인 하락폭이 지지선을 건강한 조정을 넘어서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얘네들은 사실 좀 이제 구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살려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보통 이제 원래 같았으면 건강한 조정이면 알트코인만 쫙 뺐다가 비트코인을 지켜주고서 한 파동을 더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비트코인 순서만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뒤로 밀린 거죠, 그냥. 원래는 전에는 뭐 떨어질 때나 이럴 때 비트가 조금 이제 지켜줬어요. 지금까지는 알트코인은 먼저 떨어지고 건강한 조정으로 비트는 견고하다. 비트는 역시 잘 지켜준다. 이걸 한 두 번 정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고 순서가 뒤로 밀린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같은 거 강달러 현상들이 보여지면 가장 먼저 탈출들을 할 거예요. 아니 달러 가격도 비싸지고 금리까지도 이제 6월 달부터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로바로 탈출들을 할 겁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봤던 거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60K에서 멈추고 다시 한번 한파동을 이때 홍콩 ETF 랠리장으로 회복을 하면서 가는 그림들을 봤거든요. 이거 근데 좀 이제 이것 때문에 반등들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전쟁이 뭐 장난도 아니고 이걸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열어두고 다시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정해서 물론 알트코인들을 미리 맛보기라고들 하지만 알트 또한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금들을 다 썼어요. 지금 물타기식으로 이제 매수들을 하는 텀들이 비트코인이 견고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이때도 들어갔고 이때도 들어갔고 이때도 들어갔었는데 어제 이때가 되게 컸잖아요. 하락이. 그러다 보니까 현금 매수할 자금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존버만 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겠지 하면서 이런 것들 퍼다 나르면서 전쟁 끝나고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러니까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 현실 부정 단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서 마지막에 현실 부정을 하는 거죠. 이게 맞아? 전쟁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게 존버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들,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2020년 코로나빔 그리고 부천이 50나비 21년
24년은 이란 빔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란 빔이라는 게 지금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번복을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또다시 24시간 아니면 48시간 이내에 이걸 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사들을 우리 번복 계획이나 이런 것들 뭐 기사들을 자극적으로 왜 낼까요? 평일들이나 기관들의 지금 이제 장들이 열렸을 때 저녁에 한번 봐야 돼요. 현물 ETF 자금 순 유출이 될 수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플러스만 찍혔던 현물 ETF 그 기관들의 그 비트코인 포지션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찍히면은 코인베이스에 입금해가지고 바로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화를 하는 거죠. 누가 먼저 빠지냐의 싸움인데 그들이 먼저 빠지면 이거 스노우볼처럼 계속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세력들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해놨다가 롱 포지션은 계속 유지를 하고 알트코인을 숏을 쳐놨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단타식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숏을 공매도를 해놓고 비트코인을 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비트는 견고하게 시켜냈다? 그게 아니고 둘 다 공매도를 잡아놨는데 지금 순서가 이게 지금 이제 알트는 먼저 가고 있고 비트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순서가 좀 뒤로 늦춰졌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 이 반등이 데드캣 반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드캣 반등은 마지막 거의 발악하는 반등이죠. 이 반등 뒤에 다가올 갑자기 번복하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급락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바닥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서 이란이 갑자기 번복한다?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잘못된 보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공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그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번복 하나로 이게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그걸 또 철회를 한다. 하루 만에? 굳이? 근데 이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급등락을 했죠. 학습을 한번 시킨 거거든요. 공격 때문에 코인 시장이 하락을 했고 공격을 철회해가지고 반등을 했는데 철회를 했다가 다시 공격을 한다?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FTT 코인 이거를 경험을 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FTT 코인 급락하고 FTX 거래소 파산 위기에 있으니까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번복을 했어요. 번복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를 해서 FTX 살려준다고 해놓고서 파기를 해버렸어요. 하루 만에.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교란인데 이게 주식 시장이랑은 다르게 코인 시장에 어떠한 그런 뭐 규제랑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 가자는 안 하는데 도지코인 가자는 많이 했잖아요. 물론 그게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리고 있겠지만 그것 또한 시간도 꽤나 좀 오래 지났고 어쨌든 주식 시장보다는 그 자본시장법 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외국 쪽에서는 규제가 그렇게 크게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복 하나로 엄청나게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줬는데 이것 또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을 공격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끼리 전쟁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자산시장이 출렁이는데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지금 이거 다시 번복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 과연 원래 같았으면 데드캣 반등으로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지금 저는 60K까지는 원래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번복될 가능성을 최소한의 하루 이틀 정도는 열어둬야 됩니다. 하루 정도. 최소한의 하루 정도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의 반등은요. 쇼청산.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비트는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이 구간에도 숏을 잡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이 구간에도 숏을 7만 달러 잘 잡았다 해가지고 모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그 뒤에 나타날 게 만약에 번복이 되는 거라면 엄청나게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충격들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하락 속도 느꼈던 것들과는 다르게 1파, 2파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 몇 시간 만에 올렸던 것들을 다 빼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하락이 대하락의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게, 확신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불장을 만들어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유 좀 말 좀 해주세요. 지금 불장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알트코인들을. 제가 시즌 1 끝났다라고 했는데 시즌 2 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근데 세력들 포지션에서, 기관들, 고래들 포지션에서 당장의 강달러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것 같고, 전쟁이 발생을 한다면 금리도 인하를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인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게 교과서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을 두고 봤을 때 강달러가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죽어 나가는데 특히나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많이 띄운 것도 있죠. 202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달러에다가 지금 이제 금리까지 비싸니까 달러화를 시켜가지고, 달러화를 한다는 게 뭐죠? 자산 시장에 그 자산들을 다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포지션도 있는 거고, 굳이 그렇게 유동성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마켓 메이킹을 해가지고 돈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굳이 유동성을 공급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자산 시장을 리셋시킬 수 있는 그런 빔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변수 상황, 안정적이고 이제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번복 때문에 보복을 처리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회복들을 하고 있는데, 7만 달러 선을 복귀를 하면 이건 건강한 조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이쯤에서 끝난다? 반등이 이쯤에서 끝난다? 최악의 상황이 맞이합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갑자기 또다시 새로운 번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항상 준비 대응 자세를 가지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위험하다고, DCA 전략이니 알트코인 위험하다, 이거 왜 사야 되냐, 세이코인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하락을 피한 것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그쵸? 그분들은, 지금 피하신 저희 구독자분들, 엘리트 클럽원 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더 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시즌2가 있을 거고, 이렇게 CEX장이 죽어가면 제가 어떤 게 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당장은 뭐 당장의 반응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CEX장을 먼저 끝내야지만 덱스에서 반응을 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계기들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CBDC나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사용을 할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 가격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디지털 화폐 중에 하나인데 스테이블 코인, 이거 투자 상품으로도 괜찮다라는 인식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달러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까지 껴가지고 이자까지도 많이 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USDT라든지 USDC를 거래소나 어디 대출업체에서 이자를 마치 루나 그 USTC처럼 15%, 12%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띄우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중에서 CBDC가 거부감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USDC와 USDT의 이자까지 엄청나게 높게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도 괜찮은데 이거 디지털 화폐인 USDT랑 USDC도 괜찮겠네? 이자도 많이 주잖아. 은행보다 많이 주네. 은행 7%인데 여기 11% 주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는 상황은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안 좋아요. 원래 같았으면 그런 역할을, 달러가 있는데 달러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안 좋거든요, 자산 시장이. 근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크립토 시장이죠. 안 좋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번복하는 상황들 한번 뉴스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복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그냥 고지고대로 바로 대응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번복되는 그 빔은요, 그때부터의 하락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시작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